칠순의 최정임은 창밖에 내리는 잔잔한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물처럼 그녀의 마음속 기억도 차곡차곡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굵은 주름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거칠고 바삭했으며 그 아래 숨겨진 뼈마저도 말라붙은 듯 했습니다. 젊은 날 갑작스럽게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는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자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아직 채 눈뜨지 못한 두 갓난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낡은 반지하 방을 얻었고 그곳은 곧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온 그날 밤 한치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둑한 방 구석에서 이불을 두르고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숨죽인 흐느낌 속에 터져나온 울음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한꺼번에 품은 듯 깊고 절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목은 굳었으며 밤낮 없이 이어진 허드레실과 막노동에 지친 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두 아들이 어릴 적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건넨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게를 잠시라도 덜어주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만은 아이들을 위해 끈질기게 뛰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냉혹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혔고 매서운 겨울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핥히었으며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그녀의 모성애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훌륭한 직장과 가정을 이루었고 정임은 그제야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니까 애 좀 봐줘야겠어. 그 말은 부드러운 부탁이 아니라 명령과 다름없었습니다. 손주들이 그녀의 낡은 집으로 들어왔고 정임은 다시 허리가 부러질 듯 고된 일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았던 손주들은 이내 요구와 소란의 아이콘으로 변했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줘요. 할머니, 학원 데려다 주세요. 할머니, 나랑 놀아줘. 끝없는 요구에 지친 그녀의 마음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싸움 소리와 게임 소음은 그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골반은 빠질 듯 쑤셨으며 손목 관절은 부어올라 숟가락조차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주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임은 묵묵히 참았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뒤에 숨겨진 이기심과 무관심을 알면서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손주가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보고 늙었다고 했어. 할머니 냄새 난대. 그 말은 그녀의 심장 깊숙이 박혔고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붙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기쁨이 사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위안에 불과했다는 것을. 어쩌면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 그녀를 이렇게 무너뜨렸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아보려 애썼지만
뜨거운 눈물이 한두 방울씩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홀로 앉아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주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 말은 고통과 좌절이 뒤섞인 절규였고 평생 견뎌온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하나둘씩 자라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에 가면서 집에 들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낡은 반지하 집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정임의 가슴 속에서 더 큰 불안을 자아냈습니다. 그 빈자리는 곧 자식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잔혹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오래됐는데 팔면 꽤 나오겠네요. 그 말을 들은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넘겼지만 그 말은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 말이 스며든 상처는 점차 골마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노골적인 협박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 집 팔아야죠. 형이랑 저랑 반씩 나누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 돈으로 형편도 좀 나아질 테고 어머니가 필요하면 일부 떼서 드리면 되고요. 그들의 말투는 더 이상 자식의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정임의 존재 자체가 단지 자산으로 전락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던 어머니로서의 사랑은 점차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는 아픈 독이 되어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잠식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무심한 듯 던진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습을 안 끄고 주무셨죠? 이러다 큰일 나면 어쩌시려고요? 그 목소리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비수를 꽂는 냉혹한 독설과도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도 거들며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괜히 요양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긴 전문 간병인도 있고 어머니도 또래 친구랑 지내면 좋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들의 말은 귀에 속삭이는 친절함이 아니라 그녀를 짓밟으려는 무자비한 폭력 그 자체였습니다. 정임의 귀에는 좋다, 안전하다는 말보다 집을 팔아버리자는 탐욕의 속내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팼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꾹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그 떨림은 마치 온몸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고 참았던 눈물은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맞아요. 혼자 계시면 우리도 불안해요. 차라리 전문 시설이 더 안전하니까. 그 순간 정임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들이 입에 올리는 걱정과 사랑이라는 말은 모두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속 깊은 곳에는 오직 돈이라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속내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 진실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고 머릿속은 혼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아이들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기 앞에 놓인 재산 분배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정임은 몸을 떨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그러나 그 말은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냉담함과 무관심만이 가득했고 정임의 마음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배신의 서막이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임의 낡은 집 거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 한 장이 무심하게 던져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양원 계약서였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차가운 종이를 잡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서는 거절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무력감에 정임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계약서는 마치 그녀의 인생을 한순간에 결정짓는 냉혹한 판결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며 한 줌 희망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회색 하늘은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두 아들은 냉담한 표정으로 그녀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갈 시간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톤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나 안 간다. 여기서 내려. 정임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마치 들리지 않는 듯 고개를 돌리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힘겹게 몸부림쳤습니다. 이 집, 이곳이 내 집인데, 내 삶인데 왜 나한테서 뺏어가는 거야? 하지만 그 어떤 호소도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차는 느릿하게 움직였고 창밖으로 흐르는 낡은 골목과 비에 젖은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벽돌담, 빗물에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모두 어쩐지 쓸쓸하고 차가웠습니다. 정임의 마음은 차가운 빗물처럼 점점 얼어붙어 갔고 몸은 숨쉬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치 그 순간부터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허망한 공허함만이 자리했습니다. 엄마. 차 안에서 들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와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마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제는 아예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건넨 배신의 말과 차가운 계산, 그리고 무력한 저항.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부수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곳만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조차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끝없는 고독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차는 점점 요양원 쪽으로 달려갔고 정임의 삶도 그렇게 서서히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먹구름 낀 하늘은 정임의 심정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하염없이 흐려진 회색빛 하늘 아래 그녀는 낡은 옷자락을 꼭 움켜쥔 채 차에서 내렸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땅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허공을 딛고 선 것만 같았다. 문턱에 다다르자 힘없이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다. 손끝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더듬으며 몸을 지탱했지만 마음은 그 어떤 지탱도 거부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믿었던 두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담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얘들아, 제발 여기 두지 마라. 집에 데려가줘.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깨져 마치 먼 산을 향해 던지는 외침 같았다. 그러나 그 외침은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왔다. 큰아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도 힘들고 어머니도 안전하게 지내셔야 해요. 그 한마디는 마치 쇠사슬처럼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당겼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임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러나 울음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뒤흔들며 터져나왔다. 그 울음 속에는 쌓이고 쌓인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상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위로가 아닌 차가운 단호함 그 자체였다. 그 순간 정임은 비로소 자신이 가족에게서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요양원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심장마저 짓눌렀다. 문이 닫힐 때마다 그녀의 삶 조각씩 사라지는 듯했고 그 뒤로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어둠만이 남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기계음,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소리들은 차갑고 무정한 세상과 정임을 완전히 고립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꼭 감싸 안았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싸워온 삶의 전장이었지만 이제는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자처럼 아무 힘도 없었다. 얼어붙은 심장은 냉정한 현실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타닥거렸지만 그 불씨는 차가운 현실이라는 빛 속에서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 어느새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낯선 곳의 낯선 방 한구석에서 정임은 홀로 남았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은 철저히 등을 돌렸다. 그녀가 겪은 상처와 배신, 그리고 고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에 칼날처럼 박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 눈물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사라져가는 시간을 상징했다. 그날 요양원 문턱에 무릎 꿇은 칠순의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무력한 존재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그 자리에서 느낀 쓸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고통의 바다였다.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고 그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세상의 온기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정임은 말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요양원의 방은 차갑고 작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고 새하얀 벽지는 빛발에 흐릿한 얼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고 그 빛마저도 무겁고 축축하게 그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정임은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무슨 불편한 건 없나요? 그 음성 하나에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답 없이 잠잠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과 기계적인 돌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버림받다니. 정임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 말은 메아리조차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앉아 허공에 자식들의 이름을 천천히 그려보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점점 희미해졌고 기억의 모래밭 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손주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이면 몸이 견디기 힘든 고통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배신감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차가운 방 안 그녀는 손을 떨며 무릎을 끌어안고 어두운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떨림은 몸의 신호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흰 벽과 낯선 이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영혼을 갉아먹는 듯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의 세상은 그 좁고 삭막한 공간으로 축소되었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급격히 식어갔고 방문객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복지사의 손길도 바빠져 그녀에게는 기계적으로 필요한 일만 처리하는 대상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미 빛바랜 기억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것은 무심한 기록과 차가운 데이터뿐이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는 냉혹하게 그녀의 마음을 적셨고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는 숨겨진 고통 같았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마음은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고 사라져 간다는 무서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이미 희미해져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손주들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가 정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그 말은 쓸쓸히 방 안을 맴돌다 결국 그녀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기억에서 멀어져 홀로 남겨진 그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비친 할머니가 아닌 그저 이름 없는 한 존재로서 그녀의 삶을 삼킨 고독과 배신은 그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혀져가는 이름, 사라져가는 존재로서 최정임의 이야기는 끝없이 고요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